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고요? 진짜인가요? 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에 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에비게일입니다. 저는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고 작가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영문학과 학생이지만 저는 학과와는 별개로 학교의 오케스트라 동호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제가 실은 영국의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인 셜록 홈즈라는 책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셜록 홈즈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두뇌를 가진 탐정으로 그의 친구이자 조수인 왓슨 박사와 함께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권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60권이 넘는 셜록 홈즈 시리즈를 어려서부터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는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 제게 홈즈는 닮고 싶은 우상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셜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였고, 책에서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는 부모님을 졸라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서 많이 헤맸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셜록처럼 바이올린을 잘 켜는 것이 목표였지만 연습을 할수록 그 소리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줄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의 감정이 바이올린 소리로 표현되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왜 셜록 홈즈가 마음이 복잡할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할수록 바이올린은 저의 친구가 되었고, 셜록과 함께 그의 모험을 상상하면서 연주했고, 그의 추리에 대해 생각하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프로의 수준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꽤 훌륭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오케스트라 동호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테스트를 통과해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동호회에서는 최근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수학여행을 다녀올 장소에 대해 조사를 할 때만 해도 프랑스나 유럽의 어느 나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국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문화를 배우고 여행도 하자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회에 재능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한국이 1등을 하였고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요즘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K-팝과 K-드라마, 영화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들떠했습니다. 특히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랑 단짝인 레지나와 저는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를 맡고 있는 레지나는 BTS의 광팬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었던 2019년도에 BTS가 보헤미안 랩소디로 유명했던 퀸이 공연을 했던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같이 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팬이 아니었는데 레지나 덕분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공연을 보고선 팬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깜짝 이벤트로 팬들이 BTS에게 그들의 노래인 영포레버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멤버들은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그날의 콘서트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우리가 대학생이 되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다니 참 남다른 기분이었어요. 우리 동호회 학생들은 30명의 많은 인원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런던의 히스로우 공항에서 한국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아주 먼 곳에 있어서 참 오래 걸렸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서 그 긴 시간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한국공항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 깨끗했고 엄청나게 컸고 공항의 모든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동호회 학생들은 공항에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가이드가 우리를 입국장 밖에서 맞이해 주었는데 우리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의 모습은 한강과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높은 고층의 빌딩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였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숙소에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이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색깔의 한복들을 고르고 갈아입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입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자 점원이 와서 입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한복을 예쁘게 입은 모습을 보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멋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옷은 아름다웠어요. 이 아름다운 옷을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걸 알았는데 저와 레지나는 BTS가 자주 한복을 입은 모습을 봐서 중국의 거짓말에 분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경복궁은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한국의 과거 왕과 왕비가 살았던 곳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감탄했어요. 가이드는 우리를 데리고 궁궐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경회로라는 곳은 연못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하거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의 행사에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한국의 옛날 궁궐을 거닐고 있자니 마치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레지나와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 앞에서 예쁜 사진들을 여러 장 찍었어요.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는 같이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고 사진 촬영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열심히 연습해온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의 입구인 광화문에서 30명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어요. 예쁜 한복을 입고 단체로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복궁을 보고선 우리는 함께 한국의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음식 중 라면과 김밥, 그리고 치킨은 배우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언제나 궁금했어요. 솔직히 닭튀김이라는 음식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음식인데 대체 한국 치킨은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유명한 걸까 생각하고는 했거든요. 치킨을 주문하고 자리에서 기다리자 우리의 치킨 요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기 때문에 몇 개의 접시에 치킨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치킨을 맛본 순간 그 경험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과 향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의 질감과 그 속에 숨겨진 육즙 가득한 닭고기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연코 이건 제가 맛본 치킨 중에서도 최고의 치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시킨 맥주와 한국 치킨을 먹고 있자니 이렇게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국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자 친구들과 저는 너무 맛있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였어요.
레지나는 영국에도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있는지 꼭 알아봐야겠다고 했어요. 식사 후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한국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거리에는 열려있는 상점도 많았고 음식점도 많았습니다. 보통 영국이었으면 이 시간쯤이면 술집을 빼고는 열려있는 곳이 잘 없는데 한국은 밤에 열려있는 곳이 많아서 놀라웠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다니는 여자들도 많은 걸 보면서 한국은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숙소 근처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레지나와 저는 둘이 같이 편의점을 보자마자 저기 가보자고 했어요. 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국에 온 여성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컵 안에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컵을 사서 비닐팩에 담긴 음료를 부어서 마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한국 편의점이 너무 신기했고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파는 모습이 놀라워서 한국을 간다면 꼭 편의점을 가야 한다고 다짐했거든요. 우리는 편의점을 구경 가서 물도 사고 간식과 얼음컵과 비닐팩 음료도 샀습니다. 편의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과자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있었고 의약품도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곳이 없어서 가게가 닫기 전에 음식을 사두지 않으면 저녁에 음식이 없어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한국은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숙소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편의점 점원분이 달려와서 우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점원은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한국말을 조금 아는 레지나가 돈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갔는데 아까 받은 잔돈보다 더 많이 돈을 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 돈에 안 익숙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꽤 큰 돈인 5만 원이라는 돈을 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영국보다 물가가 너무 싸서 그 계산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점원은 착각한 것인지 10,000원을 냈다고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주었고 우리가 나간 뒤에 자신의 실수를 알고는 저를 쫓아와서 제대로 된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저와 레지나는 한국 사람의 정직함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이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모른 척 했을 텐데 밖에까지 뛰어나와서 외국인인 제게 제대로 된 돈을 돌려준 것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놀랐고 숙소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레지나와 저는 얼음컵에 음료를 부어서 마시면서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대화를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진관사라는 서울에 있는 사찰로 갔습니다. 진관사는 북한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 한국 불교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북한산이라는 곳을 보면서 무척 놀랐어요.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도시 안에 이렇게 커다란 산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산을 올라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버스로 진관사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산을 올라가는 건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절이라는 곳은 처음이었는데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적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과 진관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매력에 빠졌고 영국과는 너무 다른 멋진 자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런던과는 다르게 한국은 날씨가 맑아서 여행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K-팝이나 K-드라마만 알았지 한국이 이런 문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산속이라서 공기도 좋았고 푸르른 자연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큰 강당 같은 곳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무엇을 할까 궁금해하면서 큰 테이블에 몇 명씩 나누어서 앉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은 명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핸드폰에서 어플을 켜고 안내에 따라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속의 절에서 명상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명상을 스님의 안내에 따라서 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이었지만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자 우리의 테이블에는 음식과 차가 나왔어요. 이것을 사찰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이드는 사찰 음식이란 불교에서 승려들이 먹는 음식을 말한다고 했어요. 인공 조미료나 고기 그리고 마늘과 파, 달래, 부추, 흥거라는 음식을 넣지 않아서 담백한 맛과 정갈함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육류 대신 버섯이나 콩을 사용하고 제철 나물과 채소를 사용하는 비건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연잎으로 감싼 밥과 배추를 넣어서 끓인 된장국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제가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한식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데 음식들이 정말 자연히 느껴지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햄버거나 빵인데 눈앞의 음식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잎으로 감싸여 있는 밥은 좋은 향기가 났고 밥은 달달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된장국은 짭짤했는데 맛있었고 부드러운 배추가 잘 어울렸습니다. 나물로 된 반찬들은 보통 먹던 샐러드보다 맛있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사찰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과 차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마시던 홍차와는 다른 차였지만 굉장히 향기가 좋았고 같이 나온 떡과 먹었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스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음악 연주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동양 악기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굉장히 마음속을 울리는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클래식한 악기만 다루었기 때문에 동양 음악 연주가 마음을 울리고 감동적이라서 큰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 후에 여러 가지 예쁜 실로 팔찌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스님들은 우리가 팔찌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고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고른 여러 가지의 실로 팔찌를 만들어서 팔에 묶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는데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체험해 보다니 일반적인 여행보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유명한 공연인 난타라는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난타 공연은 홍대라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했어요.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그 열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무대 위의 배우들은 단순한 악기가 아닌 주방 도구들을 사용해 리듬을 만들어내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펼쳐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들의 표현력이었어요. 몸짓과 표정, 그리고 리듬으로 모든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중 관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저를 포함한 관객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연을 즐기는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특별했습니다. 빠르고 격렬한 리듬에 맞춰 박수치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우리는 모두 한때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너무 흥겨웠고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을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난타 공연은 단순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다른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과 예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호회 학생들은 다들 흥분하면서 이 즐거웠던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홍대의 유명한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홍대라는 곳은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거리를 걷고 있자니 각양각색의 가게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이 예술이 느껴지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게로 들어가자 미리 예약되어 있어서 테이블 위에는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사찰에서 먹은 된장국보다 조금 매콤한 된장찌개도 있었어요.
가이드는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고, 우리는 고기와 밥 그리고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레지나는 드라마에서 봤다면서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안에 넣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너무 맛있다고 놀랐어요. 저도 삼겹살을 하나 집어서 먹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였고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었더니 그 맛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고기만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을 텐데 채소가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아삭 소리가 나는 김치도 먹었는데 조금 매웠지만 고기와 먹었더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영국에서도 다양한 고기구이를 먹어봤지만 삼겹살은 정말 맛있는 맛이었고 부드러운 이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다양해서 하나하나 찍어서 먹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을 떠나기 싫다고 말하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한국을 여행 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멋진 구경도 하고 한국의 문화도 체험해봤어요. 게다가 맛있고 특별한 음식도 먹으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지나는 벌써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에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은 다음에 한국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은 뭐가 있는지와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과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방문해보고 싶어서 들떴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애비게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은 교육과 여행을 함께하는 런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배운다는 러닝과 휴가를 나타내는 베이케이션을 합친 단어로 단순하게 관광을 넘어서 전통 문화를 배우거나 학술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런케이션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한국이 K-팝과 K-푸드, K-컬처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젊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서 한국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애비게일 씨는 학교의 동호회를 통해서 한국에 런케이션을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